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87년생 정묘생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987년생 2021년이 되면은 나이가 35세네요. 5세. 30대 딱 중반이네요. 예. 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은 이제 한 3, 4년, 한 5년까지 됐을 거고, 아직도 이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좀 혼재된 나이거든요. 요즘은 30대 중반까지도 결혼이나 직장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죠, 그죠? 예. 그만큼 세상이 좀 어렵다. 예. 하지만 지금 나이는 굉장히 좋은 희망과 꿈과 어떤 비전이 굉장히 많고 아직은 혈기가 왕성한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길이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곳이 많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 자, 이 운명론이라는 건 100%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 상당히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자,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띠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운세풀이가 아니고 본인의 태어난 오행, 천간의 오행이 있거든요. 일간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난 날의 오행, 그게 나거든. 내 주인공이 나.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개의 천간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자, 그게 나거든요. 자, 그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띠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명론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운명은 아니거든요. 동물이 운명은 아니에요. 동물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십거리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태어난 정묘생이라는 띠의 어떤 내포된 어떤 정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어떤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저 정보는 다르고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들 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저 자리는 본래는 집은 조상공자, 조상과 관련된 정보,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고, 더 확대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난 오행을 아셔야 되는데,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시면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실월, 음양력 구분해가지고 올려놔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에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이 천간의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막처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거기에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물론 전체 다 보셔도 되는데 전체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2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다 보셔도 됩니다. 재밌고 참고도 되죠. 또한 공부하시는 분은 좀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러면은 정묘생, 토끼띠. 토끼도 우리가 색깔을 따지면은 정묘생은 붉은 토끼죠, 그죠? 붉은 토끼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토끼도 종류가 5가지죠. 붉은 토끼, 검은 토끼, 흰 토끼, 황금 토끼, 푸른 토끼 이렇게.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보는 이야기고요. 자, 이러한 정묘생이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묘는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큰 나무, 그것도 거목,
나무를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자, 이 갑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앞으로 진취적인 성량,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량,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리더십이죠. 리더 성량, 대장. 내가 잘났다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분도 중요시이고 이런 쪽이죠. 쉽게 굽히려고 그러지 않아요. 뿌려서 부러졌지. 이런 자존심도 강한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갑목의 속성을 가진 갑목이 이제 정면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는가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기본적으로 아주 똑똑하네, 보니까. 총명함, 소년부터 총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경쟁심, 승부욕도 뛰어나고, 저 총명함은 타고날 때부터 총명합니다. 배워서 총명한 게 아니에요, 저는. 특히 이제 언변적으로 총명하거든, 언변, 말, 그지, 언행. 언변과 그 말과 행동 쪽으로 똑똑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하는 대로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가려는 심리 강하거든요. 굉장히 능력자거든요. 특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은 말썽을 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 틀을 좀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거는 굉장히 좋은 재능이라 볼 수 있죠. 저 재능을 언변적 재능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면은 말을 하는 계통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교육계통, 내지 뭐 언론계통, 내지 뭐 많죠. 관한 정치도 되고, 뭐 말하는 계통은 많죠. 은행, 뭐 행동하는 계통 이런 쪽이죠. 자, 저러한 재능이 잘 조졌어요, 저 재능은. 자, 저 재능을 잘 가져가면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저 재능 끝까지 가져갈지 못 가져갈지는 태어난 월일시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또한 저거는 조상 때 한때 또 어떤 크게 흥했다가 망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정보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가정 환경이 조금은 안 좋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데 그는 전체 상황도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지만 본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승부욕도 강하다. 그런 속성은 성격은 가지고 간다고 보거든요. 자, 저러한 갑목도 이제 정묘년에 태어난 계절에 따라 좀 달라요. 자, 갑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본,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자, 그것을 가지고 안 그래도 본래 경쟁심도 강하고 주관도 강하고 고집도 세는데 주체성이 더 강화돼서 저렇게 되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본인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는 뭘 하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잘못하면 부모들이 조금 키우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자, 그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니까. 저 정도 되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저거는 뿌리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약간 천방지축 같아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잘 찾아간다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시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해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막말 육체 노동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갑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꾼, 자기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 가는 쪽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갔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관계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자, 저 능력, 재능, 끼를 가지고 뭐 재물이 있으면 돈을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관에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끼 어떤 이런 기술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라든지 남자와의 갈등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능력도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해가지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저렇게 여름에 사람 능력도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내일을 하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자, 본인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10중 8구는 보통 실패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 자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운세까지 봐가지고 성패까지 예견을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능력하고 성공하는 건 다릅니다.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거든요. 자,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정묘년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운이라든지 관운에 대한 어떤 인연이 잘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거는 좋은데, 관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내가 관에 애속돼가지고 종속되거든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은 내가 관의 어떤 권력이나 권리를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이나 조직에 애속되어가지고 말단 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목은 정묘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관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으로 나가시도 관에서 그 권력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을 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운이. 거기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까지, 라이센스까지, 학벌까지, 실력까지 갖춰지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여자분 사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남편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능력자입니다.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했고 여름 가을 했고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자격, 학벌 이런 쪽에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내공이 이제 실력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이론이 갖춰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연예에 나와 있는 어떤 언변적 재능, 저걸 잘 써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전문성, 전문 자격을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재능이 되겠죠. 언변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교육교통도 되고, 저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언론교통 될 수 있고, 아주 고급 재능, 고급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보니까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기초가 갖추어진, 실력이 갖추어진 어떤 언변적 재능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간목이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2021년 신축이 되면 간목은 기본적으로 재물이 잘 주어졌거든요. 재물, 돈. 쉽게 말해서 기인의 재물, 저 재물은 굉장히 안정되고 일정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재물의 상이 안정되고 일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안정되고 일정하게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의 흐름이 안정되고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어떤 저게 또 기인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와 아울러서 관운도 좋아요. 반듯한 직장, 직업 이런 인연도 있거든요. 기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승진의 운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반듯한 직장, 좋은 직장을, 정규직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육신적으로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소식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어떤 저 재물로 인한지 관원 직장 직업운도 좋아지거든요. 예, 물론 본인이 관이 있으면, 직업이 있으면 본인 직업도 당연히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자, 하지만 육신적으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간목을 태어나면 내년에 처의 건강이 조금은 지체되고 힘든 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녀의 건강 쪽이 조금 문제가 돼서 남녀 공이 다 자녀가 조금 건강이나 어떤 운세 조금 막히고 지체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미리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의 건강 내지 할머니의 건강 이런 쪽이 조금 지체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관계는 돈이 처음에는 조금 본인이 운세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은 조금 처음에는 묶일 수가 있어요. 묶였다가 다시 지금 기니까 묶였다 풀려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간목의 내년 운세를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나무, 간목이 큰 나무, 거목이라면 을목은 우리가 화초 내지 어떤 농작물, 넝쿨 식물 같은 다소 연약하게 보이는 이런 식물, 나무인데요. 자, 그렇지만 저 을목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고 쉽게 포기하지 않은 이런 일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실리적이다 보시면 돼요. 실리.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한다면 을목은 실리를 중요하신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저러한 을목을 함부로 얕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 되기도 하거든요.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만큼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고 어디에 적응하는 적응력도 뛰어나거든요. 자, 저러한 을목도 기본적으로 어떤 어질고 인자한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는 을목이 이제 정묘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정묘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아주 내적으로 똑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인 똑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쪽으로 어떤 전문성 내지 전문 똑똑함을 배가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 재능은 끝까지 가지고 가면 전문직 계통으로 가면 참 좋아요. 저 재능은 내면적으로 똑똑하거든요. 겉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으로 속으로 굉장히 똑똑하다 보시면 되고, 또한 어떤 녹복이 잘 주어졌거든. 조상 쪽에서 저게 이제 태어난 연인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조상 때 어떤 녹복이 있다고 보십니다. 녹복, 식복이 다 있거든요. 상당히 저거는 끝까지 본인 거로 해서 가져가면 좋겠어요. 녹복도 있고 식복도 있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능도 있고, 이제. 자, 문제는 저게 내 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조상이 누렸던 어떤 녹복, 식복이고, 안 그러면 본인이 어렸을 때 초년에 누렸던 식복, 녹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거는 깨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는데, 깨게 되면 좀 안타깝겠죠, 그죠? 자, 지난 을목도 또 속성을 가진 을목이 저러한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을목이 또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정면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의 뿌리, 근본이 굉장히 튼튼하고,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저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능, 내적으로 똑똑한 저 재능, 전문성을 살리는 저 어떤 똑똑한, 재능을 살리게 되면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튼튼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육체를 쓰는 쪽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쓰는 어떤 일도.
자, 을목은 자,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근본이 튼튼하다, 기초가 튼튼하다 보시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저쪽 기술적으로 가도 되고, 관을 취해도 되고, 재물을 쳐도 되고, 그거는 또 다른 쪽에 또 그런 잘 나와 있으면은,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얼마인지 쓸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도 많고, 그 호기심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생활에 처세술 이런 것도 좋고 어떤 재능도 있고 이런 식이네요. 저 재능이 또 열에서 준 재능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다재다능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능이 다재다능하고 좀 깊이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예. 자, 남녀 관계없이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면서도 항상 내 일을, 내 것을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죠. 왜냐, 직장이나 직장 상사가 못마땅해요. 내 능력을 바치지 못하니까. 예. 하지만 내 일을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굉장히 힘듭니다. 10중 8구는 보통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이렇게 심지어는 성패의 애견까지 다 감정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부부간이나 이제 남녀간에 어떤 이성 간의 어떤 갈등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갈등을 슬기롭게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본인 능력도 잘 펴고 능력대로 살아가시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살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예. 자, 일단 을목은 여름에 태어나면 능력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되니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그쪽 인연이 잘 되거든요. 자, 이 관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관에 어떤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권력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이 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급적으로 관을 내가 주도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관의 애속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은 아주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나 남자가 스트레스를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을목이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관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자분도 오히려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남자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예. 자, 다음에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에 기본적인 내공이 이제 잘 갖춰지겠죠.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전문성은 전문적인 자격, 학벌, 뭐 이런 쪽에 있을 보시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에서 나온 저 어떤 재능, 전문적인 지식, 기술, 저쪽으로 잘 가면은 아주, 고급 재능, 고급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본인이 학문도 충분히 돼 있고 어떤 기술적인 측이나 재능적인 측면도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컴퓨터로 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금상첨화네요. 자, 다음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을목이 자, 내년 신축년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을목은 어떤 상이 있느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내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나는 내 하고 싶은 쪽에 빠져들어서 그걸 또 결과를 좀 크게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해거든요. 일반적으로 을목이 다른 띠들은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될 상이거든요.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해거든, 본래, 을목이. 그런데 이 정묘년에 태어난 을목은, 충분히 본인의 베이스가 있고,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 스트레스까지도 내가 극복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하지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힘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나신 분 외에는 뭐 얼마든지 내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일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또 그런 게 있네요. 네. 을목은 내년에는 다른 을목과 다르게 정묘생 을목은 내년에 뭐 크게 스트레스를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은 육친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볼까요? 육친적으로 을목은 내년에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 막히고 지체되는 해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큰 재물이 돈이 한번 잠기게 되거든요. 투자를 해놔서 잠기게 되는데 그것도 아마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육친적으로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운이 좀 막히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운세가 자녀의 건강 운이 좀 막힌 해기도 하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님의 건강, 할머니의 건강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또 여자분은 또 남편의 건강 이런 좀 문제도 있네요. 건강, 운이 좀 막히네요. 을목이 내년에 직장이 조금 문제되네. 직장의 운이 조금 막혀요. 직장이 좀 깝깝해지는 활동이 묶이는 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차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묘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직장 생활에 좀 더더욱 힘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이상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잘 참고하시고요.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하늘에 태양을 태양은 굉장히 밝고 따뜻한 기운을 우리 만사 만물에 비춰주고 포용을 하죠. 자, 이 태양은 그래서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쪽에서. 예. 자, 저 태양은 또한 밝고 따뜻하고 상냥스럽고 애절바른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 태양이라는 게 겨울에 태어나면 더더욱 사람이 쓸모있고 환영받고 이러는데 약간은 봉사희생 증시 일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계절별 특성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러한 병화가 이제 정묘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첫째는 경쟁심, 성부심 이런 게 강한데 그거를 가지고 공부에 대한 성부 이런 게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학문, 학문과 이런 쪽이 잘 들어있거든요. 학문 쪽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이제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똑똑해지는 총명해지는 이제 그런 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을 하는데 성부욕도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학문을 해가지고 내적으로 얘기해서 수준이 있으면 그 학문을 어디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거는 태어난 월일시에 어떤 관이 나왔으면 관을 잘 취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취할 것이고 어떤 끼나 재능이나 어떤 기술 쪽이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일단은 어떤 이론적 배경 내지 어떤 재능, 어떤 수준이 자격이 같아지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학문적 자격, 어떤 라이센스 이런 쪽, 그지? 자, 저러한 병화도 저게 이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그러한 정보를 가진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거든요. 자, 병화가 정면이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과 관련된 이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이제 수준이 있죠. 공부를 해가지고.
자, 이게 연애에서도 공부운이 같이 주어지거든.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중첩이 됐어요.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공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되죠.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공부 주어진, 이제 내공이 빵빵히 찼잖아요. 저게 이제 쓸 용처가 있어야 되죠.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쪽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을 추구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어떤 재능이나 기술 쪽이 나와 있으면 그쪽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용처가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그 용처가 이제 쓸 데가 별로 없으면은 단순 어떤 이론가 내지는 어떤 망상가 내지는 어떤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급 백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만들 쓸 데가 없다는 게 참 힘든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지만 언젠가도 운이 오게 됩니다. 운은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그죠? 자, 병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실력이 갖춰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같은 병화인데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됩니다. 그거와 어울려가지고 연에서 학문이 또 배가 되니까 내공은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역시 사용치가 잘 나오시면 좋겠죠. 그죠?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고,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갈 것이고, 끼나 재능이나 어떤 기술 쪽에 있으면 기술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용체가 잘 나왔으면 금상첨화인데, 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일을 하는 쪽 내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약간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고, 그제? 예, 그렇네요. 자, 다음은 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쪽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아주 이런 스타일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지게 되는데, 이 사주는 병화 정묘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 베이스가 힘이 있거든요. 기초적이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재물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본인 사업을 하시지 않으면은 돈과 관련된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돈과 관련된 일, 재물을 다루는 이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나 뭐 이런 쪽에 재정이나 이런 쪽이나,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이나 또 아니면 사람이나 물질 조직을 관리하는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연에서 학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쓰면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격이 있는 그런 재물, 약간 수준이 있는 재물을 다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 관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정묘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학문까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저게 잘 조화가 되면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네요.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또 여자분은 능력, 똑똑한 남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계절부터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병화가 이제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한번 볼까요? 병화가 신축이 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내 하고 싶은 일 해가지고 어떤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이제 결과가 재물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고 뭐 등등 결과물이 좌우지간. 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한다고 들 수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어떤 쪽으로 아이템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개척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병화가 정면에 태어나가지고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좀 이것저것 좀 챙기셔야 돼요. 살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네요.
자, 병화가 내년에 그런 어떤 상이 있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한번 내 능력을 펼쳐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 능력을 펼쳐가지고 그거를 결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취하고 싶은 강한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부부 간에 남녀 간에 좀 갈등이 올 수도 있는데 예, 그거는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육친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 지체되고 막히는 해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큰 돈이 한번 투자돼 가지고 묶이는 해긴 한데 묶여지도 본인이 결국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관계 없을 것 같고 남녀 공이 이제 아래 사람에 인한 운은 좀 막히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좀 막히고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형제간도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이상 육친 관계는 좀 그런 게 있네요. 자, 이상 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역시 좋은 거는 취하시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저 정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역시 화를 상징하거든요.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를 상징한다면 정화는 하늘의 달과 별을 상징합니다. 달과 별은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이죠.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 정화는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전기불, 어둠을 밝혀주는 전기불, 또한 인간의 무지, 지혜를 이렇게 밝혀주는 지혜의 불, 이기도 합니다. 네, 정화는 또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물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좀 매력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화적인 게 돼가지고 이성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동성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또한 정화는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밝고 예의를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자, 저러한 정화의, 속성의 정화가, 자, 정묘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주체와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면서 자기 감정, 자기 코드에 맞는 공부는 학문은 이런 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서 상당히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적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저 공부는 자기 코드에 맞는 공부를 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에 이과 공부도 되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순수하게 뭐 자연 어떤 인문 쪽이죠. 인문 이런 쪽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제 예, 그런 쪽을 해가지고 본인 내공이 이제 점점 커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는 쪽이요. 자, 저러한 공부는 학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 써먹을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시에 관이 나왔으면 관을 써먹을 것이고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재능이나 재주, 기술 분야가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써먹게 되겠죠. 예, 네. 일단 저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자, 저러한 정보가 주어진 정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습니다. 자, 정묘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학문은 라이센스는 학벌은 이런 쪽으로 줬어요.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연애에서도 공부가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공부운이 중첩이 됐어요. 가중이 돼서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운명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공이 이제 빵빵히 찼잖아요. 자, 저 내공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중요하죠. 예. 자, 저 써먹을 자리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을 잘 써먹을 것이고,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잘 취할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예체능이나 어떤 재능이나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을 잘 쓰게 되겠죠. 자, 일단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공이 있다. 이렇게 실력이 있다. 어떤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격이 갖춰졌다.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화의 기운이 돼가지고 본인의 뿌리, 건강,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와 아울러 가지고 연애에서 주어진 공부운까지 같이 배가 됐기 때문에 내공이 빵빵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 빵빵한 내공을 가지고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이냐. 예. 관이 나서면 관을 써야 되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가야 되고, 예체능이나 어떤 재능 기술 쪽으로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육체적인 노동, 육체를 쓰는 쪽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애에서 공부가 잘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공이 빵빵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에 강박이 잘 조졌죠.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통밥이 빠르고, 이론보다는 현실에 굉장히 밝고 독도하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라 볼 수도 있고, 이제, 한마디로 사업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지게 되는데, 이 정화는 정묘년에 태어나 가지고 어느 정도 기침이 되기 때문에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이나 어떤 재물을, 물질을 다루는 쪽 하시면 좋겠죠. 그제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러면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쪽이 좋아 보입니다. 연애에서 저렇게 전문 어떤 실력이, 어떤 공부, 자격, 학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고급적으로 조금 다스릴 수 있겠네 보니까. 네.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자, 관의 인연이 좋은 것은 좋은데, 이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를 쥐고 쓸 것인지, 관에 애속이 되어가지고 내가 말단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 것인지 중요하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근데 이 정화는 정묘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 라이센스, 학벌운이 조상과 관련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이 관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관하고 조화가 잘 되면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여자분은 또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많은데,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네 보니까. 죽으라고. 자, 이상 정화의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 신축년 21년 운세, 지금 내년 정보가 어떤 정보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정화는 내년에 21년이 되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쪽, 본인이 관심이 있고 호심이 가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서 정말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것도 꽤나 욕심이 있네요. 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 돈,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생산품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자, 하지만 저 정화가 하는 거는 좋은데, 정면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뒷받침되니까 내년에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본인이 좋아하는 쪽, 어떻게 전문 기술 이런 쪽도 좋고, 전문적인 쪽도 좋고, 하지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거든요. 약간은 부담스럽거든요. 힘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이 내년에 어떤 뭐 액션을 하실 때는 조금은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내년에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는 기도 나타나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대로 내 능력을 펼쳐가지고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심도 강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자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실 것 같아요. 정면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능력도 펼치면서 남편도 잘 요리를 하실 것 같네요. 자, 이상 그런 게 있고 내년 운에 있고요. 내년에 육친에 관한 내년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의 흐름이 좀 막히네요. 네, 약간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육친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내년에 처의 건강이 조금, 건강에 운이 좀 막히거든요. 그거는 미리 좀 감수하시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고, 여자는 자녀의 건강 내지 운이 조금은 막히고, 남자는 장모님이나 어떤 할머니의 어떤 건강 쪽이 조금은 염려가 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육체는 관계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정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땅 중에서 그건 태산, 큰 산 이런 걸 상징을 하거든, 비유를 하는데, 저 무토는 중후하고 속이 깊고 믿음직스럽죠, 그제? 그러니까 신뢰와 신용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게 이제 어떤 애정관계 이런 데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죠, 그제? 그래서 힘들기도 한데, 자, 어쨌든 속은 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한 무토가, 속성적인 무토가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이 주어지고, 공무원, 라이센스, 학문은, 공부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태어나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 학문과, 그리고 또 관운도 잘 주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범생이지. 한마디로 옛날로 말하면은, 과거 시험 봐가지고 벼슬 한다든지, 요즘은 말하면 그냥 공무원 시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학문을 해가지고, 조직, 올바른 사람이 반듯하고, 올바른 사람이죠. 모범생이죠. 한마디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재능은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가면은 인생을 평탄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이러한 정보를 연월시에서 거부하게 되면은 이게는 조상 때 잠깐 누렸던 거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 때 어릴 때 이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그걸 못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태어난 월 일시호의 관계가 유증하고 좋으면은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깨어지면 조금 아쉽겠네요, 보니까요. 자, 저러한 정보를 가진 무토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원,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예. 그쪽으로 인연이 좋은 거는 좋은데 이 관이나 권력이란 놈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 관의 권력 힘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되고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가 권력이나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 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관건은 어디 있느냐? 공부 학문에 있습니다. 공부 학문 라이센스 실력 이쪽을 수준이 높으면은 내가 관운도 좋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또한 어떤 인덕운도 상당히 있는 사주거든요. 자, 이 인덕을 살리려고 그러면 내 주위에 인덕도 기인도 많이 있겠지만은 기인이 진짜 많은 데가 어디냐? 책에 가면은 동서양의 유명한 책소에 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기인들이 많죠. 그죠? 그 기인들을 내 후원자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면은 본인이 관도 누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복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문은 학벌 이런 쪽 어떤 전문 자격 내지 이런 쪽으로 인연이 잘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겠죠, 수준이 있겠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그게 갖추어지면은 그게 연에서 주어진 띠에서 주어진 관운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그게 좋죠, 그죠? 금상첨화죠, 그죠? 예, 공부해가지고 관으로 출세한다 볼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내지 호기심이 많고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가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재주가 많고 서세술이라든지 사회성도 뛰어나고 감정도 풍부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나는 능력자로 생겼으니까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한데, 자, 저 능력을 어디에 갈 것이냐? 관으로 가면 관 쪽으로 갈 것이고, 어떤 재물을 쓰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고, 어떤 쟤는 끼를 버리면 끼 쪽으로 갈 것인데, 이 사주는 정묘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관을 추구하는 사주가 되어가지고 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묘신
이거는 장단점이 있네요.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못 취할 수도 있겠어 보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무토는 가을에 태어나면 나는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살아가던 심리가 강함으로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약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무토가 정면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든지 그 조절, 절제된 어떤 감정,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갈등이 있을 것도 같네 보니까. 자, 다음은 저 무토가 이제 가을이니까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관련된 정보 그쪽에 강박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일도 잘하고 깔끔하고 물질,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업 가지기엔 어떤 재능과 끼도 가지고 있죠. 있지만은 문제는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특히 아마 속성속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조상 쪽에서 도와가지고 완전 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지간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좀 잘 쓰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 이쪽을 잘 갖추고 하시면은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인 사업을 하시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될 건데 직장 생활에서도 재물과 돈을 다루는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회계 분야라든지 재정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 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무토가 내년 신축년 2021년의 운세는 어떻게 되나 보니까 내년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인의 어떤 동업자 내지 기인의 친구 이런 쪽이 들어오면서 한번 성패를 걸어보겠다.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액션을 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좌우정 액션을 하는데 결과는 나는 모르겠다.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는 무슨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강하게 나오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부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일어날 소지가 있긴 있는데 이 무토가 정면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조정하는 그러니까 절제하는 이런 감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아마 잘 대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무토는 내년에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한번 했던 심리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년에 무토가 정하라. 문서운은 좀 안 좋은데 문서가 좀 잠기니까 내년에 문서를 잡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런 게 있고 시험문도 조금 불리하네요. 등등 이것도 있고. 다음 육친관계 조심해야 될 상황에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 그런 쪽이 좀 챙겨요. 모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지체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남녀의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운이 조금 막히고 지체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형제 간의 운이 좀 막히는 것도 있고요. 이상 무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자연 상태에서는 땅을 상징을 하거든요. 땅 중에서도 대지,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대지. 저 돼지는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만사 만물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봉사정신도 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희생봉사하시면 본인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토로 태어나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토도 굉장히 신뢰와 신용 이런 중요한 믿음직스럽죠. 속이 깊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죠. 애정관계에서는 그죠?
하지만 속은 깊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학문과 어떤 학벌 쪽에 주어졌는데, 이건 태어나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똑똑한 쪽으로 가는데, 본인의 코드에 맞는, 감성에 맞는 쪽 공부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을 말하면 이과계통 공부도 되고, 또 순수 인문계통 공부도 됩니다. 그냥 뭐, 인생의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쪽, 그지? 순수 인문계통, 그지? 이런 쪽 공부도 가능성이 있고, 그냥 어떻든 간에 자기 코드에 맞는 쪽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쪽의 내공이 점점 커져가지고 상당히 똑똑해지는 이런 쪽이 되거든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한 똑똑함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관운도 주어졌거든요. 이 관은 약간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좀 생관, 무관, 내지 이런 쪽인데, 무관이니까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약간은 기운이 센 직업, 인내심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직업, 내지, 쉽게 말해서 약간 거친 직업, 이런 쪽에 볼 수도 있겠죠. 그제? 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토가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조금은 힘든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저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습니다. 자, 계절을 보면은 봄에 정묘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그쪽 인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관운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가 주인공이 못 돼요. 그러니까 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쓰는 주인공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거기에 애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탄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는 관건은 어디에 달리느냐. 봄에 태어난 이 기토는 오직 공부에 달리네.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실력, 이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관을 내가 쓰게 되는 사람이 되고, 안 그러면 관에 종속이 되는 사람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쪽이 약해 버리면은 모든 게 좀 관에 애속이 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복이 좀 떨어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 기인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보니까, 자, 기인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위대한 기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받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기토가 정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기인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음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한마디로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보겠죠, 그죠? 그러면 연애에 주어진 관운하고 조화가 잘 돼가지고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고, 여자분도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역시 기인을 많이 만나면 좋겠어요. 기인은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기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후원자를 만드시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 재능, 호기심이 강하고, 내가 호기심이 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그쪽으로 가서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으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해요.
자, 이 재능, 능력을 타고났는데 이 사주는 정묘년에 났기 때문에 공부운이 기본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실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능력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급 재능이죠. 고급 능력. 그쪽으로 풀려가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감정도 풍부하고 감성도 있고 또한 대인관계도 좋고 또한 어떤 절제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절제하는 능력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화만 잘 되면은 아주 전문가로서 전문직으로서 잘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에 기토가 정묘생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그쪽에 감각을 타고났거든요. 타고났는데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일도 잘하고 현실 감각이 빠르죠. 근데 이거는 정면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론도까지 있으면서 현실에도까지 있네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다고 볼 수 있겠네. 하여튼 어떤 물질이나 사물을 다루는 재물을 물질을 다루는 이쪽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 기토가 약간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재물 따라 삼칠려야 할 수 있는데 이 재물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역시 연애 조진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있으면 저 재물을 내가 고급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데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인들이 많죠. 그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만드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저 재물도 아주 고급적으로 잘 쓸 수 있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못 잘 수도 있겠어 보니까.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저 기토가 내년 2021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정보가 일어나냐, 어떤 게 줄때느냐. 네, 기본적으로 본인 주관이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액션하는 쪽이거든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나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하려고 달라들 수 있고, 내지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내 능력들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 하시면 좋아요. 좋은데 물론 정면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은 받침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힘이 딸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본인 일을 하려고 달라드실 때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힘듭니다. 가을, 겨울생, 봄, 전체적으로 여름생만 빼고는 다 조금은 기운이 딸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려고 달라드실 때는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사주 전체 상황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취미생활에 빠져드는 거야 뭐 별 관계는 없겠죠. 그죠? 자, 어제가 내년에 기토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관심이 가는 쪽으로 나는 깊이 한번 빠져들어서 액션을 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는 해입니다. 자, 다음 육친관계를 보면은 편인이가 관계없고 내 관계없고 네, 아래 사람을 인하는 운은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기도 하고 건강 쪽 좀 신경 써야 됐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어떤 할머니의 건강 이쪽에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육친관계는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기토도 내년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 역시 금속, 쇠 내지 바위를 상징을 하거든요. 예, 좀 이미지가 좀 강하죠. 거칠 면도 있고 기가 좀 세게 느껴지죠. 마찬가지에 경금은 좀 그런 기질이 좀 있고 약간 그릇이 크다면 클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사주 구조가 좋으면 무관계통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검찰, 경찰, 군인 내지 약간 극한 직업, 힘든 직업, 인내심을 강하게 필요한 직업에도 잘 만나 볼 수 있는데요. 저 경금은 의리, 정의 이런 것도 또 중요시죠. 그 명분도 중요시고, 자, 명분도 좋지만은 실리를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정묘년에 태어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정제, 정관. 예, 관운이 딱 좋네요. 정관, 올바른 사람이네요. 아주 반듯한 사람. 한마디로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저 정관은 본인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본인의 직업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일생 편안하고 평탄하게 가겠죠. 하지만, 이제 태어난 월이나 월시에서 저거를 거부하게 되면은, 저거는 조상이 누렸던, 관직일 수 있고, 안 그러면 본인 어렸을 때 누렸던 집안의 어떤 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가져가면 좋겠는데, 재물도 아주 반듯한 재물이 잘 주어지거든요. 저러한 경금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물질, 재물과 관련된 정보, 그쪽으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이상주의자죠.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현실의 발전, 통밥이 빠르고, 물질과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른데 이 경금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연에서도 저 재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재물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재물에 내가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할 때는 재물 따라서 내가 끌려가고 재물 따라 노예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또한 속성속피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개인사업은. 자, 그러면 직장생활 하셨는데 직장생활 하게 되면 역시 돈을 다루는 쪽, 물질을 다루는 쪽이 좋습니다. 재정이나 회계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계통 분야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기능 쪽이거든요. 물질을 다루는 쪽 이런 쪽이 되기도 한데, 역시 이 재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고급스럽게 내가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갖춰지면 이 재물을 고급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재물에 끌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부에 좀 심의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 있어 보여요. 현실에 너무 밝기 때문에. 자, 역시 동서양의 고금에 어떤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데, 동서양 고금의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속에 훌륭하신 기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 재물도 아주 고급적으로 수익이 높아지겠죠. 자,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한마디로 관운, 권력 이쪽이 인연이 잘 되는데, 이제 관운이나 직장, 명예 이거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내가 그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관의 권력을 쓰느냐, 칼자루를 쥐고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의 애속이 되어 가지고 평생 말단 직장생활 하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해야 되느냐, 이 관건의 조셈.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어 있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느냐 이 관건인데, 자, 그 관건은 오직 공부에 달했습니다. 오직 공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자격 내지 자격증 학벌 이런 게 좋고 내공이 있으면 좋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관을 쓸 수가 있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특히나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주위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훌륭하신 기인들이 많으니까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삼으시면 여러분들 운명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권력도 지게 되고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그죠?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연에 주어진 저 관과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기초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기초를 가지고 튼튼함을 가지고 연에 주어진 저 재물과 관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얼마든지 성취를 할 수 있겠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여튼 몸을 쓰는 이런 쪽도 다 좋습니다. 근본이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저 경금이,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죠. 그죠? 예, 당연합니다. 그는. 예,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 실력을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예.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네, 능력자.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호기심 쪽으로 나는, 빠져들어서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 능력이 보니까 재물 쪽으로 갔네요.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되죠. 돈을 다루고 숫자 수리를 다루면서 그러면서 관 쪽으로도 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능력자인데, 자, 이렇게 능력이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도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자, 이 능력대로 사는 거는 좋은데 약간 힘이 좀 약해 보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재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고급 능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를 가지고 내지 내공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저게 상당히 고급 재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후원자를. 그 후원자 기인은 동서양에 유명한 책 속에 많이들 계시죠. 예, 그분들 여러분이 후원자로 받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저 재능이, 능력이 완전 상급 능력이 됩니다. 급수가 높은. 그렇기 때문에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경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신축년이 되면은 신축년 운시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이 되면 경금은 내년에 문서운이 들어왔는데 저 문서가 기인의 문서거든요. 저 문서는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집 문서면 집을 잡으셔도 되고, 사업장의 문서면 사업장의 문서를 잡으셔도 되고, 내년에는 시험운도 좋고, 내년에는 어떤 좋은 정보나 소식도 잘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네요. 또한 내년은 성부를 거는 성부욕도 굉장히 강해지고, 내년에는 어떤 동업자라든지 어떤 친구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어떤 기인의 어떤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공동문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공동으로 뭐를 이렇게 문서를 잡아가는 것도 좋네요. 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육신적으로 조금 다른 어떤 직업적인 직장에서는 조금 운이 맞긴 하거든요. 내년에 경금은 직장 운이 조금 정체되고 지체되는 해니까 내년에 그냥 한 해 쉬어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경금은 내년에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에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육신관계에서요.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 어떤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건강도 조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건강 쪽은 좀 육신의 건강 쪽은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쪽이 조금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경금도 내년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 근데 이 금속은 정제된 금속이죠. 정제된 금속이고 또한 보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깔끔하고 잘생겼죠. 잘났죠. 예, 그리고 그래서 좀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고 이런 쪽이죠. 그죠? 예. 그러한 신금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봐주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신금도 역시 어리나 정의 이런 쪽을 중요시기죠. 예?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이제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관운이 주어진데 저 관은 좀 센 관이에요. 약간 스트레스가 오는 관이거든요. 일종의 무관계통인데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약간 극한 직업 내지 힘든 직업인데 자, 재물도 굉장히 강하게 주어지고 스케일도 있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성, 속패 내지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자, 저것을 소년기에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큰 관을 질 수가 있습니다. 무관계통에서. 그래서, 정묘의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다소 힘든 부분이 주어졌지만은 저 환경을 내가 잘 극복을 하고 잘 넘어가면 극복을 하게 되면 아주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관건은 어디 있느냐?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주어졌네요.
자, 저런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정묘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관련된 정보, 그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업가적인 정면, 내지 이런 쪽인데, 일도 잘하고 일꾼으로 태어났죠, 이제. 이론보다는 현실 감각이 빠르죠. 자, 이런데 재물이 너무 강해졌어요. 연애에서도 또 재물이 강해졌는데 이렇게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 내가 이 재물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따라 삼칠래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보이거든요. 예. 자, 이 재물을 고급주로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내가 수준 높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벌,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걸 따셔가지고 내공이셔야 되고, 또 좋은 후원자를 많이 만나셔야 돼. 기인을. 그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면은 이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데, 통상 공부를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후원자를 열심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직장, 물질을 다루는 직장,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물,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기능 쪽이거든요. 물질을 다루는 쪽. 이런 쪽도 공부를 안 하고 수준이 낮으면 그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남편이 한테 이렇게 재물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도 나한테는 어떤 돌아오는 게 거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내공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서양인 고금의 어떤 기인들을 내 후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인연이 주어진 건 좋은데, 내가 이 관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관에 칼자루를 쥐고 내가 이 관을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이 관의 애속이 되어가 종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 운이 직결되어 있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남편 복이 떨어지느냐,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자꾸 오느냐, 이 관건은 역시, 공부에 있습니다.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지 어떤, 내공. 이쪽이 뒷받침이 되면은 저 관을 내가 주인공에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돼버리죠. 종속, 애속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뒷받침이 되면은 능력이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공부운이 중요하거든요. 또한 기인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기인은 책 속에 많이 계시죠.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만나셔가지고 그분들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다음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관과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힘든 관, 직장, 어떤 재물도 재물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어떤 육체를 쓰는 쪽도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제? 예,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다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또한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성향도 좋고 자 이런데 저 능력이 있는데 저 능력이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 쪽으로 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이다스의 손이 돼가지고 돈을 잘 만들어내는 쪽인데 능력을 재능을 가지고 자 문제는 속성속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확 일어났다가 패를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저 능력을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천방지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아주 잘 나갈 수 있는데 아주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절제된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절제된 대인관계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나대고 나서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예. 그게 잘 될 때는 아주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오버할 가능성이 오버 슈팅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이 브레이크는 공부, 자녀, 학벌 이런 쪽에 이제 수준이 있어야 된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재능이 고급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고급 대인관계가 되고 그죠?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기 학벌이 좋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인들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이 기인들을 내 후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기인은 책속이 많이 있거든요. 동서양의 책속에 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후원자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특히 또 여자분도 굉장히 본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으면 강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 남편은 남자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나면은 그게 거꾸로 돌아올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이는 사주거든요. 이 운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절제된 이런 어떤 재능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신금에서 계절별 특징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신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운세가 있냐, 어떤 정보가 한번 볼까요? 신금이 신축이 되면 상상력,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망상, 이런 쪽이 좋네요. 공상이 풍부해지고, 예. 자, 그런 게 좋은데, 그게 어떤 하나의 어떤 망상, 픽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예능이나, 안 그러면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은 좋거든요. 그런 쪽은 픽션이 허구가 동의되는 쪽이죠. 그런 쪽은 좋은데, 허구가 아니고 실체를 추구하는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문서운도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약간은 사이비 문서, 잘못된 문서일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기회 소기단 정보라든지 소식이 들어오면 그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씌이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농담 삼아 그냥 보이시피싱에 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인데. 또 공부도 들어오는데, 공부도, 인생 공부라든지, 이런 어떤 철학 공부, 인생의 진리 공부 이런 건 좋은데, 종교 쪽도 공부를 가능성인데, 종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사이비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실 추구하는 쪽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허구를 묻고 사는 쪽은 그 허구를 마음껏 펼쳐서 됩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내년에 문서,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육친은 병관인 관계없고, 얘기도 관계없고, 형제간 건강만 좀, 오늘 육친 관계는 별 문제가 없네요. 본인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상 신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신금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 큰 바다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큰 대수를 상징을 하거든요. 저 임수도 속이 깊고 깊죠, 그죠? 그래서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무토는 속이 단단하다 그러면 이 임수는 속이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해. 감정도 풍부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감정이 맞으면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저 임수라는 놈은 수란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혜나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스러운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분야에 많이 종사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임수가 이제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물질, 재물, 그것도 올바른 재물이 잘 주어지네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재능도 있거든요. 아주 똑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현실에 밝은 똑똑함이에요. 아주 그래요. 저 재능을 거기까지 가져가면 나중에 저 재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과 행동을 해서 재물, 물질을 만들어낸 쪽이 굉장히 잘났거든요. 예, 저는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돈에 대한 감각도 빠르고 능력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찍 이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저 이성은 첫사랑인데 자, 저를 끝까지 가져가면 돈도 되고 좋은데, 자, 문제는 이제 태어난 월일시에서 저 관계가 좋으면 끝까지 가져가고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깨지기도 하겠죠. 자, 깨어져 많이 아쉽겠죠. 그죠? 재물도 아쉽고, 저 첫사랑 이성도 굉장히 아쉽다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능력은 가져갑니다. 저 속성은, 똑똑한 속성은 가져가겠네 보니까요. 자, 이러한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임수가 정묘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꾼, 나는 호기심이 많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과 함께 재능이 가중되어서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됐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원하는 쪽, 내가 하고 싶은 쪽,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나는 재능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재물,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약간 마이다스의 손질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재능이 다재다능하고 약간은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도 너무 좀 이렇게 에너지가 흩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수준이 낮은 쪽으로 좀 약간은 그런 쪽으로 재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는 이런 쪽이 돼. 그러면은 이 재능이 훨씬 고급화되거든요. 또 대인관계도 고급화되고 그제. 그러니까 절제된 재능 발휘와 절제된 대인관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다 밀어붙이는 이 천방지축 하시게 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재물 따서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끌려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남 좋은 일, 남편 좋은 일, 남자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절제된 능력이 필요하고 대인관계가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동생의 궁금해 기인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책 속에 기인의 후원자가 많죠. 기인이 많죠. 그 기인을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 수준이 인생 수준이 한참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기인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통발이 빠르죠. 이론보다는 현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아마 공부를 잘 안 할 수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물운이 강한 거는 좋은데 연애에 있는 저 어떤 재물과 어떤 재능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마이너스에 소인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속성 속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절제된 어떤 재물 관리 어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사업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사업하시면은 속성속피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하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지 어떤 실력 내지 어떤 후원자 기인의 후원자를 많이 만나셔가지고 좀 절제를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후원자는 기인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책 속에 많이 있죠.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기인들을 모시면 좋겠네요. 만약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 돈과 재물을 다룬 쪽 직장이 좋아요.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달리는 쪽 이런 쪽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노동하는 쪽이든 기능적인 이런 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 재능이나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하면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는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별로 공부 잘 안 하죠. 현실은 너무 밝기 때문에. 자, 다음은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달인데,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이런 쪽에 인연이 되거든. 기본적으로 내공이 이제 갖춰진다 보시면 됩니다. 실력이 갖춰진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 자격이 갖춰지죠. 자, 그러면은 저걸 가지고 연애 주어진 저 어떤 재능, 끼와 재물을 잘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금상첨화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고, 이렇게 돼가지고 조화가 잘 돼가지고 저 재능과 기술과 저 재물이 고급화되고 수준이 높아지겠죠. 이제 한마디로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춘 어떤 능력자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기본적으로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굉장히 근원이 풍부하고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 베이스 기초를 가지고 저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과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죠? 내가 힘도 있고, 저 재물도 취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육체적인 쪽도 활동을 하는 쪽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베이스가 잘 갖춰졌죠. 이제 거기다가 공부까지 해가지고 전문 자격까지 갖춰지면 수준까지 갖춰지면 아주 좋겠네요.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계절에 대해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임수가 내년 2021년 신축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문서운이 들어와요. 좋은 문서, 올바른 문서, 반듯한 문서운이 들어왔거든요. 저 문서는 잡아쳐도 됩니다. 집문서도 되고, 뭐 어떤 사업장 문서도 되고, 또 시험운도 좋거든요. 시험운, 또 인덕운, 이 사람 높은 사람 인덕운 이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이나 정보가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고, 그와 아울러 가서 관은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관운의 어떤 성진의 어떤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여자는 남편으로 인한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쪽은 다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대체로 직장 직업 명예 어떤 문서운 이런 쪽에서 소식에서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육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사항도 있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 막히니까 그쪽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은 현금의 흐름이 좀 막히기도 합니다. 현금의 유통이 좀 막히기도 하니까 그런 쪽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편의 건강이나 어떤 운의 흐름이 조금 지체되고 막히니까 그쪽도 조금은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토정화, 예, 그 외에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자, 임수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 임수가 바다나 호수, 큰 물을 상징한다면 개수는 생명수, 빗물은 만사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는 빗물이죠.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동식물이 먹고 마시는 물, 이런 물이죠. 옛날로 말하면 저기 운물물, 겨울물. 옛날에는 겨울물을 먹고 마시고 생활용도에 썼죠.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한영받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나. 그렇기 때문에 희생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죠.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남을 위한 희생봉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일복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좋은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항상 나 바깥을 챙기고 내가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개수가. 저 개수도 또한 어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많이 종사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개수가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예. 상당히 내면적으로 똑똑하네요. 아주 내적인 똑똑함.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똑똑하다 보시면 밖으로 확 드러나는 똑똑함은 아닌데 안쪽으로 똑똑한 거야. 이거는 요새 말하면 전문직 계통이 똑똑할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직 계통, 기술직 계통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전문기술 이런 쪽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한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쪽이죠. 그죠? 그게 요새는 이과직도 되고 안 그러면 인생의 진리나 원리를 탐구하는 이런 쪽 학문, 순수한 인문 쪽 학문에도 상당히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한 스케일도 좀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활동 무대도 좀 크려고 보는데, 자, 그리고 또 식복도 있어요. 먹을 복, 식복도 있고, 상당히 저 재능과 식복은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자, 관건은 태어 좋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조상이 누렸든지, 본인이 어렸을 때 누렸던 식복, 재주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좀 아쉽겠죠. 그죠? 하지만 저 머리는 똑똑하면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똑똑함은. 자, 이러한 개수가 저게 또 기내 형태의 똑똑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보니까. 자, 이러한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요. 자, 정묘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입니다. 연애에서 저 재능, 능력이 잘 좋아지는데 또 능력이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재능이 한 곳으로 잘못하면 좀 너무 다재다능하면은 재능이 좀 흩어지죠. 초점이 흩어지면서 좀 재능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거는 좋은데 그게 한쪽으로 깊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약간 폭넓고 다양한 거는 좋은데 약간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렇게 설치는 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절제된 재능 발휘가 필요하고 절제된 대인관계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능력자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방지축이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방법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 이런 게 같이 하면서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이 재능이 절제가 되거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남녀 간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게 조성될 수도 있는데 역시 절제된 능력 발휘, 절제된 대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가지고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기인의 후원자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어 보니까 그런 어디 있느냐 책 속에 많습니다.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훌륭하신 기인들이 많죠. 그죠? 그분들을 기인으로 모시면은 이 재능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급수가 올라가죠. 그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방지축 하는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문제가 됩니다. 항상 나를 챙기고 내가 있은 후에 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좋다고 희생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자, 다음이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태어나면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이고, 현실에 밝고, 굉장히,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재주가, 저 재능이, 재물이, 연애 저 재능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은 약간 마이너스의 손이 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속성속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재물이 너무 힘이 강해지면서 내가 지지를 못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속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저 재물이라 너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게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 내지 재물의 노예, 안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이런 식이 되니까, 여름에 태어나면은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어떤 재주는 있지만은 본인 개인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내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 자격 라이센스, 내공이 높아야 될 것 같고, 기인의 후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기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후원자로 모시면은 저 재물을 내가 훨씬 고급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 생활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이제 돈과 관련된 직장 생활, 물질을 다루는 직장 이런 게 좋거든요. 회계나 재정 문제라든지 금융 문제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아니면 그냥 단순 노동
기술 노동 이런 쪽이거든. 기능 노동 이런 쪽인데 역시 수준이 높이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인을 많이 만나셔야 될 것 같네요. 특히 여름에 개수로 태어나면은 정말로 희생봉사 많이 하시는 내 밥그릇 못 챙기는 상황이 벌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부를 해줬어요. 일단 이건 내공의 힘이 좋아졌죠. 이제 실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지다 보시면 실력, 내공이 갖춰졌어요. 그러면은 연애에 주어진 저 어떤 재능, 어떤 기술적인 재능, 전문적인 재능과 저 큰 재물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론과 실력과 재능이 잘 갖추어진 전문직 계통으로 얼마든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아주 조화가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자, 다음은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11월, 12월 1달인데 근원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베이스가 튼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렇게 되면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 기술, 내지 어떤 재주와 저 재물을 내가 어떤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지. 예, 내 힘도 있고, 저 재주도 내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약간 프리랜서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 보니까. 자, 그렇다고 보겠네요. 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신축년 내년이 되면 어떤 운세가 들어오냐,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한번 볼까요? 신축이 되면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 해거든요. 어떤 구상 이런 쪽이 많이 떠오르고 그쪽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본래는 좋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좋아요. 꿈과 희망 내지 어떤 허구를 먹고 사는 쪽 이런 쪽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내지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은 좋습니다. 그런 쪽은 좋은데 실리를 먹고 실제 상황을 먹고 사는 쪽은 안 좋아요. 그쪽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서운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문서가 내년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사입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기 잘못하면 보이시피싱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솔깃한 정보 소식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공부운도 들어오는데 공부도 이제 어떤 인생의 어떤 진리 공부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종교에 관한 어떤 공부도 좋은데 종교도 약간은 사이비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관운 이런 것도 조금 힘들어지는 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그런 쪽 있네요. 자, 개수는 내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허구를 먹고 사는 쪽은 좋은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이런 쪽 때문에, 허구가 아닌 픽션, non-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개수가 내년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돼서, 육신적으로 부친의 건강이 좀 막히고 힘든 해니까 조금만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큰 돈이 한번 잠기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절대로 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움직이시면 안 되겠네 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역시 문서운도 안 좋으니까 문서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잡지도 말고 기존 문서도 움직이시도 안 되겠네 보니까.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내년 신수풀이 중에서 1987년생 정묘생 토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지가의 필요예경. 여러분의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